수고하셨습니까? 폐하에 있었습니까? 네, 다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출근하자마자 시작된 압수수색,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됐는데요. 검찰은 왜 수사 시작 한 달이 다 돼서 장관 집에 들이닥쳤는지, 뭘 찾기 위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정익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자체가 좀 이례적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네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의 집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게 정말 이례적인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왜 그러냐면 검사들에 대해서 법이 있어요. 네. 검찰청법이거든요. 근데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네. 어떤 규정이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나오는데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네. 검찰총장도 있지만 네. 그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을 갖다가 한다 법무부 장관이.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만을 이제 감독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부하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이 그 법무부 장관 보스를 갖다가 그 집을 압수수색을 갖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네네. 했단 말이죠. 네네. 왜 했을까요? 일단은 또 형사소송법을 갖다 봐야 되겠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이게 압수는 뭐냐면 뺏는 거고요. 네. 수색은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뒤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내 걸 갖다가 뺏는 걸 원하겠습니까? 누가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는 걸 갖다가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려면 법관에 영장이 있어야 되고 네.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 집에 압수수색을 한 집에 조국 장관의 집에 피의자가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상당한 의심이 지금 간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조국 장관의 집에는 4명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하고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 네. 그중에 4명 중에 분명히 피의자는 1명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그게 기소된 분이 있죠. 네. 정경심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딸들도 될 수가 있는데 조국 장관 본인도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본인도 피의자로 지적이 됐다. 그 청구서에 영장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거는 조국 장관은 고발을 당했으니까 피고발인은 네네. 확실합니다. 네네. 근데 피의자가 된다는 거는 검찰이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야 맞습니다. 신분의 전환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정경심 교수도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네네. 과연 누구 집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확인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 영장을 보면 나올 텐데 영장을 보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거기에는 예컨- 피의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그러니까 돼야 피의자 되는 거죠. 정경심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의자들은 공모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영장에 나와 있을 텐데 네. 그것을 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영장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의문점은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지난 네네. 시점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한 지는 지난 9월 6일인가 했으니까요. 네네. 꽤 많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것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검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발전하다 보면 영 다른 곳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랬겠죠. 9월 6일 날 기소가 된 거는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공소 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검사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네. 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문서 위조죄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집은 지난번에 그 검찰이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압수수색 대상으로 조국 장관의 집까지 지금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수사가 지금 진행이 돼서 완결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와호장용 시간에 이현종 의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게 그 전에도 2차례 정도 신청을 했었다가 청구를 네네. 했었다가 기각이 됐었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사의 진도가 꽤 많이 나갔다. 네네. 그래서 영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2번이나 이전에 영장을 기각을 갖다가 했던 이유는 범죄의 소명이 덜 됐다. 그 이유를 가지고 네. 그 기각을 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3번째 청구를 했지만 이번에는 발부를 갖다가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제 법관이 보기에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판사랑 이번 판사랑 달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 영장 전담한 판사가 한 4명 정도 있을 거거든요. 돌아가면서니까요. 네네. 네. 자, 이번에 압수수색의 시간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11시간 압수수색. 뭐 물론 11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택 한 곳에 대해서 지금 11시간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이례적으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지금 해명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 네. 밤 8시까지 11시간 동안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짜장면 시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조국 교수가 조국 장관이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한 40평대나 50평대 아파트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그 집 뭐 한 번 하는데 뭐 그렇게 11시간씩이나 걸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검찰의 해명은 뭐냐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정경심 교수가 네. 변호사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기까지 해라.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 변호사가 왔단 말이에요. 네.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압수수색의 대상 물건 같은 것들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가 일일이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가지고 영장에 나온 그 범위와 맞느냐라는 네네. 것을 확인을 계속 그래서 했겠군요. 이거를 갖다가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법원에 영장 청구해가지고 받아내고 또 이걸 하니까 또 받아내고 그 시간이 그런 계속해서 과정에서 걸린다는 시간이 거죠. 많이 걸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도에서 뭐 저기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을 붙잡고 언론들이 인터뷰를 했던 게 나와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음식 배달원이었는데 짜장면을 먹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한식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약간 좀 웃기기도 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그 검사나 그 수사관들은 같이 갔던 수사관들은 밥 먹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압수수색을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와 그 따님이 그 밥 먹고 하자. 네. 그다음에 밥값은 또 따로따로 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 장관도 본인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근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을 시점에 조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에게 다른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그저께 어저께 좀 나왔습니다. 한희섭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뭐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때문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국 장관 본인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상당히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조국 장관이요. 네네.
일단은 지금은 다른 때랑 또 틀린 것이 그 조국 장관의 집에서 나온 컴퓨터에서 그 파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집에서 했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했을 것이냐. 셋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조국 장관 본인이거나 아니면은 그 정경심 교수거나 아니면 딸이 알아서 했겠거나. 그런데 여기는 동양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집에서 서울대 법대 산하의 센터에 그 활동장이 표창장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그 진지하게 지금 조국 교수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발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좀 의문점인 거죠. 지금 한인섭 교수는 인턴 증명서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실무자들이 발급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턴십 관련해서 강하게 해명을 한 뒤에 자택 압수수색을 알게 됐습니다. 조 장관이 그때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압수수색이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어쨌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직접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 수사의 정점이 여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한 9분 응선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수집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가지고 검사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피의자들은 오면은 다 거짓말하거나 숨기거나 하기 때문에 네. 피의자가 다른 말을 할 때 그것을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들이대면서 꼼짝 못하게 해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들은 다 지금 모아놨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더 있다라고 해가지고 장관 집을 압수수색해서 어제 뭐 2박스 정도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걸 분석을 갖다가 하고 정리를 갖다가 하고 기존에 했던 것에 이걸 갖다가 그 맞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갖다가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할 때 정경심 교수를 부르지도 않고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느냐. 맞아요. 네. 굉장히 얘기가 이례적인 나왔습니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할 거는 준비는 다 됐고 정경심 교수부터 그 조민 그 딸은 지금 지난번에 불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첫 번째 정경심 교수, 두 번째 조국 장관을 부를 텐데 일단 정경심 교수부터 부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국 장관이 만약에 지금 피의자로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기소를 할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장관까지도 아마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언제쯤 부르게 될까요?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했다는 기사를 저희가 뭐 사실 기소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소환 임박했다. 이번 주 안에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번에도 보면은 압수수색을 한 물품들이 있으니까요. 또 뭐 파일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거 다 하고 나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걸릴 거다. 제 생각에는 빠르면 이번 주에 부를 것 같고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부를 것이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기소 시점이 아마 다음 달 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불러서 기소할지 여부 그것도 기소를 해도 그 구속 기소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약식 기소를 할 거냐, 또 다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